드림 시큐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오늘도 드림 시큐리티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양자 컴퓨팅 뉴스가 보안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암호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양자 위협에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한 드림 시큐리티가 오히려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 최초로 양자키 관리 장비 인증을 받았고 PQC 풀스택 기술을 완성했으면서도 시장은 이 회사의 진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평가가 왜 일시적 현상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재평가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35년이 양자 보안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현재의 암호에서 양자 내성 암호로 완전히 전환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같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향후 10년 동안 수조 원대의 시장이 새로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에 초석을 놓는 기업이 지금 저평가받고 있다면 이게 바로 기회가 아닐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드림 시큐리티의 기술력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검증되었는가. 둘째, 국가정책과 2035년 일정이 이 회사의 성장을 얼마나 보장하는가. 셋째, 현재의 저평가가 얼마나 일시적인 과열 조정인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향후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AI 해킹 뉴스에 이어 양자 컴퓨팅 위협까지 나오면서 보안 시장이 뜨거워졌다는 것을요. 이게 단순 공포감 마케팅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실현되면 현재의 모든 RSA 암호는 단 시간 안에 해독됩니다.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데이터가 위험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부와 기업들이 서둘러 PQC로 전환하려는 이유입니다. 드림 시큐리티가 국내 최초로 양자키 관리 장비 QKMI 인증을 받았다는 뜻을 아세요? 이건 단순한 회사 성과가 아닙니다. 국정원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 기술이 안전하다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신뢰인지는 향후 정부 정책 집행 때 드러날 겁니다. 정부 정책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조 원대 시장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냐면요. 드림 시큐리티는 PQC의 모든 단계를 커버합니다. 암호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키 관리, 인증, 배포까지 전부입니다. 다른 경쟁 기업들은 특정 부분만 하거나 외부 기술에 의존합니다. 반면 드림 시큐리티는 자체 기술로 전체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객사들이 다른 회사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 곳에서 모든 솔루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2035년 양자내성 암호 체계 전환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세요? 이건 권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정부 기관부터 시작해서 금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모든 기업들이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무 시장입니다. 해야만 하는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드림 시큐리티가 왜 저평가받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양자암호 테마 과열로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입니다. AI 해킹 공포로 보안주들이 일시에 급등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현재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기술 검증과 정부 수요가 확인되는 순간 진정한 상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저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의 국정원 인증 소식이 나온 직후 대형 기업들이 이 회사와 공동 개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사, 통신사, 공공기관들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장은 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서 2035년을 향한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준비 기간이 끝나는 순간 대량 수주 공시가 이어질 겁니다. 엑스게이트, 파인텍 같은 경쟁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드림 시큐리티만 국정원 인증을 받았을까요? 기술의 완성도와 신뢰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풀스택 기술이라는 점은 경쟁 회사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진입장벽입니다. 정부 정책이 시행될 때 가장 먼저 신뢰받는 회사는 역시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것이 경쟁에서의 압도적 우위입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리스크는 정책 시행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입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연이 현실화되면 정말 문제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자 위협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기업들의 자발적 전환 수요가 정책보다 먼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사, 통신사들은 보안 위협에 더 민감하니까요. 두 번째 리스크는 글로벌 대형 IT 기업들의 PQC 기술 개발입니다. IBM, 구글 같은 회사들도 양자 보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기술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시장에서는 국정원 인증이라는 신뢰가 가장 크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드림 시큐리티는 국내 최초 양자키 관리 장비 인증을 받았으며 PQC 풀스택 기술로 경쟁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2035년 양자 내성 암호 의무 전환 정책과 기업들의 자발적 수요가 확실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드림 시큐리티가 이 시장의 핵심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저평가는 테마 과열 후 조정일 뿐이며 실제 기술 검증과 수주가 이어질 때 진정한 상승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금융사나 통신사의 대형 수주 공시입니다. 이것이 나오는 순간 시장이 실적 가능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PQC 전환 정책 구체화입니다. 예산 배정과 일정이 명확해질수록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도 명확해질 겁니다. 오늘 드림 시큐리티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